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유로 한 조씩 알아보는 시리즈. 오늘은 벨기에,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2조입니다. 약간 잘생긴 축구 스타들이 많아서 얼굴 전쟁을 하는 느낌인데요. 과연 어떤 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세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는 벨기에입니다. 한때 피파 랭킹 1위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이제 황금 세대들의 정말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로에선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같은 조에서 무패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세계대회 성적은 2012에 못 나왔고 2016, 2020 8강입니다. 아자르, 덕배, 루카쿠 등 황금 세대로 메이저 결승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네요. 벨기에 감독은 독일 국적의 도메니코 테데스코입니다. 라이프치히 감독으로 일했던 적이 있으며 호날두랑 동갑인 젊은 감독입니다. 2023년부터 벨기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벨기에의 키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벨기에의 첫 번째 키플레이어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레전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창의적인 패스, 장거리 스루 패스, 미친 땅볼 크로스, 강력한 슈팅까지 갖췄습니다. 이번 대회 벨기에 공격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벨기에 두 번째 키플레이어 AS 로마의 로멜루 루카쿠입니다. 강력한 피지컬, 빠른 스피드, 좋은 왼발슛까지 이론상으로는 최고의 공격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오락가락하는 골 결정력이 불안 요소입니다. 벨기에에선 부동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할 예정이며 8강 이상 큰 무대에서 활약해주는 것이 중요한 선수입니다. 벨기에의 세 번째 키플레이어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입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며 아자르가 빠진 왼쪽 공격 자리에서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1대1 돌파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마무리 패스나 크로스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런 우려를 해결하고 스텝업할 기회입니다. 벨기에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카스텔스, 수비는 카스타뉴, 비첼, 파스, 메니에, 중원은 오나나, 망갈라, 더브라이너, 공격은 도쿠, 루카쿠, 트로사르가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 또 다른 황금 세대라고 평가받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멤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 질비한 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이슬란드를 꺾고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세계대회에서는 2012와 2016은 조별리그, 2020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더 좋아진 멤버를 통해 더 높은 곳을 노리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감독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세르이 레브로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부임한 지 딱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선에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선 기대치가 상당한 감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의 안드리 루닌입니다. 이번 시즌 쿠르투아가 자리를 비운 레알의 골문을 잘 지킨 골키퍼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큰 무대에서도 절정의 폼을 보여주며 어쩔 수 없는 것 빼고 진짜 거의 다 막았습니다. 가끔은 어쩔 수 없는 것도 막았죠. 우크라이나의 수비력을 극대화시킬 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플레이어 두 번째, 지로나의 아르템 도우비크입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입니다. 190에 육박하는 키와 아주 두꺼운 몸, 그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과 박스한 연계 능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충분히 득점왕 후보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플레이어 세 번째, 첼시의 미하일로 무드릭입니다. 시즌 초에는 좀 아쉬웠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폼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보유했습니다. 가끔은 그 스피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역습이나 속공 시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는 루닌, 수비는 미콜렌코, 마트비엔코, 자바르니, 코노플랴, 중원은 진첸코, 스테파넨코, 샤파렌코, 공격은 무드릭, 도우비크, 치앙코우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약체로 평가받지만 벨기에 빼고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대회 기적을 노리는 슬로바키아입니다. 보스니아,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유로 예선에서 2위를 차지하며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성적은 2012엔 못 나왔고 2016 16강, 2020 조별리그입니다. 슬로바키아의 감독, 이탈리아 국적의 프란체스코 칼초나입니다. 나폴리와 첼시 감독을 했던 마우리시오 사리 옆에서 축구를 배웠고 오랫동안 사리를 보좌했던 감독입니다. 이번이 감독의 커리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슬로바키아의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PSG의 밀란 슈크리니아르입니다. 저돌적인 수비를 하는 파이터형 센터백입니다. 피지컬 좋고 제공권을 주 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인테르 때보단 내려온 모습이지만 슬로바키아의 핵심이 될 선수입니다. 슬로바키아의 키플레이어 두 번째, 나폴리의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입니다.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입니다. 전진 패스 좋고 돌아서는 동작 좋고 조율 능력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빌드업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의 키플레이어 세 번째, 뉴캐슬의 마르틴 두브라부카입니다. 뉴캐슬은 닉포프가 주전이긴 하지만 닉포프의 부상이 잦아 꽤 많이 출장했습니다. 기본적인 세이브 능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50경기에 육박하는 A매치 경험이 있습니다. 두브라부카의 경험이 슬로바키아를 컨트롤할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예상되는 베스트 11입니다. 키퍼는 두브라부카, 수비는 한츠코, 슈크리니아르, 기욤베르, 토미치, 중원은 쿠츠카, 로보트카, 두다, 공격은 수슬로프, 보제니크, 하라슬린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게오르게 아지 시절 이후 다시 영광을 재현하러 온 루마니아입니다. 스위스를 제치고 무패로 유로 예선 1위를 달성하며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는 예선 탈락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감독은 루마니아 국적의 에드워드 요르더네스쿠입니다. 2022년부터 루마니아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를 세세하게 준비하는 학구적인 감독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키플레이어 첫 번째, 토트넘의 라두 드라고신입니다. 제노아에서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습니다. 좋은 제공권과 준수한 스피드, 강력한 대인 수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선 기회를 많이 못 받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제대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루마니아의 두 번째 키플레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호라치우 몰도반입니다. 이번 시즌 겨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합류한 선수입니다. 오블락이 있어서 한 번도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로 예선에서 루마니아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고 이번 대회 역시 좋은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세 번째 키플레이어, 데포르티보의 이아니스 하지입니다. 루마니아의 레전드 공격수 게오르게 하지의 아들입니다. 드리블 능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팀의 전담 키커를 맡을 정도로 킥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베스트 11은 키퍼엔 몰도반, 수비는 반쿠, 드라고신, 부르처, 라치우, 중원은 마린, 민, 스탄치우, 공격은 하지, 푸스카스, 드라구스로 예상됩니다. 그럼 제가 예상하는 2조 순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위는 벨기에, 2위는 우크라이나, 3위는 슬로바키아, 4위는 루마니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